1971년 2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소현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국 연예계의 친숙한 얼굴 중 하나입니다. 2025년 54세인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기복을 겪었지만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원래 꿈꿔왔던 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압박감일 것입니다. 박소현은 어린 시절부터 발레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발레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한 유망한 무용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심각한 부상으로 그녀의 발레 꿈은 끝났고 그녀는 젊은 시절 추구했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멈추지 않고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슬픔은 열정의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 길을 잃은 느낌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녀는 부상을 입은 후 SBS의 리포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 후 연기와 라디오 진행을 시작했는데 이 두 분야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소현은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발레의 길을 계속할 수 없어서 가끔 후회하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진행해온 라디오 쇼 러브게임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는 많이 웃지만 가끔은 그저 울고 싶을 뿐입니다. 그 슬픔은 명성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커집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박소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이는 때때로 결함으로 여겨진다. 한국 문화에서는 54살이고 아직 미혼인 여성은 사회에서 호기심 어린 질문이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 조용한 슬픔은 그녀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소현의 경력은 야심찬 발레 무용수에서 유명 여배우, MC, 라디오 DJ로의 길고도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1992년 부상 이후 그녀는 발레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993년 그녀는 SBS 서울의 아침에 리포터로 데뷔했으며 이때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태도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온 건 고소영이 드라마를 중간에 그만둔 후 그녀가 KBS 드라마 내일은 사랑이다에서 고소영을 대신해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 이 역을 통해 그녀의 연기계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그녀가 지닌 상냥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곧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1994, LAR이랑 1995 등 몇몇 TV 드라마에 출연하였지만 주요 주연은 아니었다. 박소현의 가장 큰 커리어적 성공은 1999년 SBS 파워 FM의 라디오쇼 러브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쇼는 25년 이상 방영되고 2025년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한 진행 스타일과 청취자와 소통하는 능력으로 그녀는 러브게임을 한국 문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SBS 파워 FM 20주년을 기념해 빅스의 레어와 협업해 그게 다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 기억에 남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여 김원준과 짝을 이루어 진솔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소현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연기자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점차 스크린에서 모습을 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영화 트렌드에 맞춰 그녀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더 강하고 개성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레페차지 1997와 같은 영화에서 몇몇 조연을 맡았지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녀는 MC와 라디오 DJ로 전환해야 했는데 그녀는 한때 이 결정이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러브게임 방송 중에 그녀는 젊은 세대와 경쟁하기에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져 스튜디오에서 울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로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박소현을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가 처음 라디오 DJ로 시작했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조절하는 법, 라이브 상황에 대처하는 법, 엄청난 청중의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러브게임의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일했고, 때로는 청취자들의 편지를 읽고 적절한 음악을 고르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특별 방송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담은 청취자의 편지를 받고 방송 중에 울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가 겪었던 힘든 시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그녀가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광 뒤에 숨은 조용한 눈물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소현은 배우, MC, 라디오 DJ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러브게임을 한국 최고의 라디오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25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시청자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세대 간의 감정적 연결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브게임이 20대든 60대든 사람들이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젊은 청취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VIXX의 러나 인디 아티스트 등 유명 게스트를 초대하는 방법까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소현은 항상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기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녀는 음악 시상식이나 TV쇼와 같은 주요 행사에서 MC를 맡는 것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90년대에 뮤직뱅크의 진행을 맡았고 전문적인 스타일로 칭찬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박소현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성과는 한국 여성,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다친 발레 무용수에서 라디오 아이콘으로의 변신을 통해 그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강연이나 러브게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성들이 나이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목표가 아니라 그녀가 항상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개인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박소현은 54세의 나이로 아직 미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경력을 통틀어 연애 사실을 공개한 적이 거의 없었고 사랑이나 관계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구축한 대중적 이미지, 즉 온화하고 독립적이며 직업에 집중하는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압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브게임 방송에서는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이미 청취자들과 결혼했어요. 라는 농담을 하며 사생활보다 이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랑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진지한 관계를 쌓을 시간과 기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방영되는 러브게임의 바쁜 일정으로 오후 8시까지 그리고 그간의 MC와 배우 활동으로 인해 박소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직업을 좋아하지만 가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 슬픔은 특정한 관계의 이별이 아니라 동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반면 자신은 혼자 남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현은 늘 자신이 싱글이라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녀는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김원준과 결혼한 척하는 데에 편안함을 보였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녀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고 얻은 조용한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라디오쇼 중 하나인 러브게임을 25년 이상 진행했고 연기와 MC로도 활동한 그녀는 확실히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녀와 같은 국내 유명 라디오 DJ는 광고 계약과 이벤트 수입을 제외하고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약 4만에서 8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allfamousbirthday.com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그녀의 순자산은 100만에서 2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 숫자는 러브게임의 안정성 덕분에 2025년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택이나 다른 개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소현은 한국 연예계에서 인내와 헌신의 상징이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발레를 포기한 것부터 개인적인 삶에서 외로움을 느낀 것까지 그녀가 성공을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러브게임 같은 정점과 연기에서 겪은 침묵의 실패를 넘나드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을지 모르지만